그건 그러면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는 이장님 명의의 땅이 있어야 길을 낼 수 있단 아니 말씀이시죠? 그래야지 가서 떳떳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장님 앞으로 땅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안 찾아오는데 왜 자꾸 찾아오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귀농인 사월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귀가 따가우셨을 텐데요. 이게 저의 이 기나긴 얘기, 그리고 이 괴로운 여정이 시작된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제가 귀농했을 때 이장이, 그러니까 제 밭까지 이제 포장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장이 그걸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5,000평을 요구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응하지 않으니까 거의 뭐 들들 볶고 괴롭히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제가 먼저 요구했던 일이긴 한데 제 산에 그 남해 산소가 몇 개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산소 주인이 한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 정도의 돈을 이장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랬대요. 그러니까 이장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금품을 요구했는데 그 앞에 이제 그 내용도 제 땅까지 포장을 하려면 중간에 남의 땅을 이제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장한테 5,000평을 줘야 그 토지주가 승낙을 한다는 것이고, 또 그 산수 주인도 이장 통장에 뭐 3천만 원 입금하고 저랑은 절대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장의 말뿐인 건지 사실인지 저는 이제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이장만이 그 연락처를 알 수 있고 면사무소에서도 그 연락처를 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그 토지대장 뭐 이런 걸 띄워서 그 사람네 집까지 찾아갔어요. 근데 또 이사 가서 찾을 수 없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답답했는데 유튜브 하면서 이 관련되신 분들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당사자분과 직접 연락이 됐습니다. 그 이장 완전히 정말 딱 걸렸어요. 이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니, 일단 그 이장이 처음에 저한테 주장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걸 잘 들어봐 주세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한 기당 60만 원씩 6개면 360만 원이야. 네. 그리고 350만 원씩 네. 6개란 말이야. 이장이 말하는 건 한 2,500만 원 정도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본인 수고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건 항상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가죠. 이제 인부 그분들 이제 밥값, 술값, 그리고 또 뭐 기타 부대 비용 이제 해서 이제 제가 한 3천 가까이를 예산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산소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제 그 다음에 길 문제를 생각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장은 저한테 길을 놓게 하고 땅을 받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비로 이제 열심히 노력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 돈 없다. 저 좀 내고를 해 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뭐 그 이하로는 안 된다고 딱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쪽에서도 음. 가격이 나한테 이제 저 얘기한 가격이 있어요. 저쪽에서 요청하는 거는 건 350에다가 이제 또 이장에 드는 비용 이거를 이제 예.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 그러면 이장님이 가셔서 이렇게 좀 더 말씀 아니 그거는 이제 그거는 여지가 아니 없어요? 그거는 내가 한번 1차 조율을 했기 때문에 한두 차례 만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 드릴 말씀은요. 이장이 그 마을에서 저지른 진짜 너무 화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 사건은 이제 오늘 이거 말씀드리는 걸로 일단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었죠. 나라 돈으로 마을 사업을 하면서 일개 귀농인한테 땅 5,000평을 요구하고 또 자기 눈밖에 났다고 해서 사람을 마을 밖으로 추방해버리고 이제 더 경악할 일은 공무원들이 여기에 동조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게 충주시 전체를 덮을 만한 부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이장한테 그 산소 주인의 연락처를 달라고 몇 달을 졸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랑 통화하기 싫다고 했대요. 그래서 뭐 번호를 왜 알려고 하냐고 뭐 화까지 냈다고 합니다. 저도 중간에서 참 이게 있잖아요. 중간에서 입장이 곤란해요 저도. 그분이 그래서 싫어하세요? 전번에 저기 그 형하고 와가지고 검초하는 날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장님한테 다 뭐 저기 우리는
이임을 했는데 뭐 예. 자꾸 전화번호를 안 익혀달라고 그러냐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꾸 뭐 거기서 또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 이장하고 얘기했는데 뭔 얘기를 자꾸 하고 전화번호 안 익혀달라 그러냐고 또 딴소리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니 얘기를 왜냐면 또 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게 가족 전체랑 이제 저 그 이장님이 그 형제분을 다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러니까는 알아요 제가 이제 다 사형제라 알고 그랬더니 혹시 가족 아이 전체랑 합의가 된 게 아닌 경우 얘기 들어보세요. 예예. 장손하고 둘째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어머니하고도 내가 만났어요 또. 예. 어머니하고 만났더니 아유 이게 그저 이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된다고 뭐 이장님이 뭐 이렇게 네가 헛헛한 소리 하느냐고 얘기는 그래 그쪽에서는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아까 한 7시 반 정도 돼서 통화를 했어요. 예. 그 얘기한 대로 하면 되지 뭘 전화번호 하나 이렇게 달라고 아니에요. 그러냐고 뭐 그러니까 그분들이 뭘 염려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절차인 거예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이제 그분은 산소 주인이시고 하여간 전 뭐 땅 제가 오라이던지 주인이시니까. 내가 뭐저 나중에 저는 이 산소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분묘 기지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이제 형태인 건 맞는데 어쨌든 산소는 존재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과 적당히 뒤섞였을 때 더 위험하죠. 이장이 주로 이 방법을 쓰죠.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도 이렇게 항변하고 이렇게 박박 우길 수 있는 근거를 항상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행히 그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서 그 산소 주인하고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제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거절하신 거예요? 그런 적은 없어요. 아 그런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장이 전화번호 안 주는 파일을 제가 이제 여긴 하나만 올렸지만 정말 여러 번 아주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사람 연락처를 알게 되면 화를 입는다고까지 했었어요.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이제 가격을 요구하셨고 요구하셨고 절대 뭐 협의 안 된다. 그리고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가격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 그래요. 우린 그런 사람 아니에요. 누가 무슨 이유로 이제 진실이 아닌 말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말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은 산소가 6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분의 형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이분들은 산소가 4기라고 하십니다. 근데 산소 하나에 2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러면 2분 가격을 제가 그 남의 조상님을 모신 곳을 제가 이렇게 가격이라고 언급해서 정말 송구한데요. 어쨌든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그런 경우에 2분이 계시면은 제가 이제 산소가 1기라도 2분 그 이장비를 드려야 되냐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4분 몫을 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총 4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네. 예. 그럼 재산에 있는 건 총 4개요. 예예 4기와 6기. 이 2기의 차이보다 이제 저한테 더 심각하게 느껴졌던 건 그 당시에 온 가족이 이제 협의한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들었고 이장이. 근데 아니래요. 그냥 모르고 계시더래요, 그분들은. 둘째 아드님만 이장한테 그 사실을 전해듣고 뭐 가족들한테 전달도 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해요. 전에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 그 어머님하고 형님은 그 모르셨다고 모르고 얘기를 계셨다고. 안 해주면 모르죠. 예 모르고 그때는 계셨다고. 나도 바쁘니까 뭐 막 서로 연락해서 그것 때문에 연락하고 그런 저기가 안 됐으니까. 마지막 녹취인데요. 이장이 제 밭까지 도로를 포장하는 조건으로 이제 5,000평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이 도로 포장하는 예산이 다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장이 토지 사용 승낙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제 밭까지 가려면 다른 분의 땅을 지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사용 승낙서를 써줘야 거기다 그 포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그러면 이장은 이 사람이 반대할 줄도 모르고 그냥 덜컥 시 예산을 신청해서 1년을 기다려서 그걸 받았을까요? 그리고 또 그 토지주께서는 그분도 자기 땅에 길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길이 없던 땅에 도로가 놓이는데
그냥 오로지 제가 싫어서 그걸 반대했을까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있는 거는 예. 이제 예산 마을에서 예산 신청을 해서 예산이 이제 수립이 됐는데 네. 근데 이제 토지 사용 승낙이 돼야지 저희가 공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승낙이 안 들어왔어요. 승낙이 안 돼서 예. 포장을 안 했어요. 이게 저기 토지 사용 승낙서가 들어와야지 공사를 하니까 예. 마을 대표인 이장님한테 받아달라고 그런다고요. 아, 예,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 토지주분이 정말로 거절을 하셨는지 솔직히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건 모르는 거죠. 이것으로 이제 비장하게 시작했던 제 얘기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제가 하나씩 해결하면서 당분간은 제가 이 마을 얘기에 좀 집중을 할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굉장히 쓸데없으면서도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꼭 드려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댓글에 가끔 시골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데다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끄떡끄떡하면서 그렇지 뭐 젊은 사람 힘들지라고 이제 생각은 했는데 점점 저를 젊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결정적으로 이제 또 그런 댓글을 좀 봤는데요. 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상이랑 그리고 또 제 일에서 이렇게 좀 청년 세대와 이렇게 같이 많이 어울리는 좀 그런 하여튼 뭐 그런 사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뭐 감각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뭐 조금 젊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많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귀농해서 그 텃세로 고통받는 걸 보면 이제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 시절의 하루하루는 저의 하루랑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제가 청년기에는 유튜브 하면서 제 생업 충분히 병행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거 하나도 벅찹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기능과 효율이 떨어져요.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그 젊은 날이 뭐 하루하루가 황금 같다, 찬란하다. 이거 제 나이 돼 보면 이제 아실 겁니다. 근데 그 날을 그렇게 막 아픔 속에서 보냈다는 것과 어쨌든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 제 경우는 뭐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뭐 또다시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카드를 이렇게 소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억울하고 절망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젊은 사람한테나 늙은 사람한테나 이 시골 텃세 그리고 이 잘못된 이 행정 시스템 이건 정말 그냥 지구 밖으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청년 세대를 굉장히 이제 사랑하고 뭐 이거 반발을 부를 말일 수도 있는데 좀 안쓰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때보다 지금 청년 세대가 더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뭐 졸업하면은 당연히 취직하고 취직하면은 정년 퇴직이 당연했어요. 그리고 뭐 나이 차면 뭐 결혼하고. 그러니까 지금과는 이제 또 다른 빈곤은 있었겠죠. 뭐 지금 또 그 시절 특유의 빈곤과 뭐 갈등은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그 시절이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 시절이 조금 더 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청년들을 뭐 제가 몰라서 그런지 참 힘들겠다. 그래서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치워줄 수 있는 건 다 치워주고 정말 뭐 앞길 닦아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여튼 늘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 참,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 어떻게 나를 젊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지 싶은 게, 제가 말하다 보면, 이렇게 자꾸 옆길로 새는 거 모르셨나요? 아니면 이렇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가끔 그럴 텐데, 왜 제가 그 나이가 많다는 걸 모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 채널에서 수익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제가 이제 첫 영상 만들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뒤에라도 누구라도 내 영상을 발견해 준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때 우리나라의 농촌이 소멸됐으면 그 이유가 바로 내 영상에 있을 거라고 봐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낡고 초라한 도서실로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컴도 못하니까 퀄리티도 사실 엉망이죠.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건 정말 진실이고 하나하나. 그리고 사실 이거 편집하는 순간도 제가 겪었던 일, 그리고 제가 똑같이 공분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근데 수익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렇게 달러가 귀한 시절에 뭐 주는 걸 제가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저 뭐 수익 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했던 건 사실 수익이 절대 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이제 생겼으니까 어 마을 발전기금 조금 내고, 그리고 제 조회수가 확 터진 게 그 마을 어르신 얘기, 이제 사실 저도 어르신이지만 어쨌든 그 어르신 얘기로 이렇게 확 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분께 고기도 조금 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더 또 수익이 들어온다면 그걸로 제가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좀 사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구독자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은 제가 제 폰을 못 쓰고 자료가 많이 담긴 옛날 폰을 쓰고 있어요. 이 자료를 옮기다가 혹시 하나라도 사라질까 봐. 그래서 옛날 폰이랑 노트북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좀 구독자님들께도 죄송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그 이쁜 척 뭐 억지로 쥐어짜는 목소리 가끔 있는 거 아세요? 자주 그랬나? 그게 왜냐하면 저 이거 폰으로 녹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숨소리가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소리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숨을 참다 보니까 이 나이에 폐활량도 작은데 정말 힘은 힘대로 들고 목소리는 목소리대로 또 가증스럽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독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제 돈이 좀 더 모이면 저도 장비를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을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보기 좋게 멋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응원해 주시고, 제가 참 배부른 소리를 하네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말 들어주면 진짜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좋은 세상 만듭시다. 감사합니다.